저번 영상에서 2kg를 빼면 그 무슨 결혼 때랑 비교, 팔뚝 비교 콘텐츠를 하겠다 했었는데 0.2kg 빠졌습니다. 0.2kg.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후관리에 대한 후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고주파 받았고 엔더플러스라는 걸 받고 카복시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고통이 어느 정도고 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정말로 사람 바이 사람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고주파 같은 경우 저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어떤 분은 정말 고주파 때부터 아팠다라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주파는 정말로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첫 번째 고주파를 받았을 때가 진짜로 팔이 많이 뭉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후관리 너무 받고 싶다 이럴 때였는데, 젤 같은 걸 바른 거에 이렇게 따뜻한 걸로 고주파 기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골고루 제가 뺀 부위를 다 골고루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기계가 흘러야 되니까 등판에다가 그 고주파 흐를 수 있게 그 전류 흐르는 등판 이런 걸 대고 이렇게 누운 다음에 정면 봤다가 엎드렸다가 하면은 이제 알아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관리받는 느낌이고 피부샵 가가지고 진짜 퇴근하고 가가지고 진짜 노곤노곤 잠올 지경으로 저는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도 되게 많이 아프셨다는 분도 있었고, 효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2회를 받았거든요. 근데 고주파를 1회 받았을 때 그냥 그래도 안 받았었던 것보다 낫네, 이게 다음날 아침까지 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가요. 그러다가 다시 뭉쳐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렇거든요. 모든 후관리가 첫 번째 때 확 풀리는 게 아니고 서로 뭉치는 거에 대한 힘을 약하게 하는 거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 되는 건데, 이 고주파 같은 경우 저는 첫 번째 때는 정말 이만큼 뭉쳤었던 상태였어 가지고 받고 나서 한 요만큼 풀어진 느낌? 그러다가 다시 이틀 후인가? 그 다음날 오후부터인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1회만으로는 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받았는데 그때도 한 요만큼 뭉친 거에서 이번에는 한 요 정도 더 풀렸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갔고 그 다음날 다시 한 요 정도로 돌아온 느낌이었거든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요 정도나 요 정도나 뭉침의 크기가 막 엄청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 안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 주에 관리를 받으러 가기 바로 전날에 이 뭉친 게 풀렸더니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요만큼. 뭐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뭐 폼롤러나 고주파 2회랑 같은 게 모든 게 시너지를 내서 그때쯤에 풀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고주파 2회 때 정말 요만큼 뭉친 거에서 요만큼 뭉친 거를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때도 땡겼죠. 땡기고 뭉치고 막 아프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그 고통의 강도가 절반보다도 훨씬 줄어서 4분의 1로 줄었던 것 같아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일주일 주기로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 그리고 열흘을 최대한 안 넘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주파 2회로 거의 고통이 100에서 25로 줄은 상태였어요. 25로 줄은 상태에서 이제 엔더플러스라는 관리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정말 그 많이 풀리게 하는 그 후관리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주파로도 안 됐던 분들은 엔더 받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진짜로 좀 많이 그거는 시원하더라고요. 그건 느낌이 약간 부항 같은 걸로 이렇게 살을 뾱뾱뾱 이렇게 진짜 뾱뾱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사실 그것도 하나도 안 아파요. 제 기준에서는 진짜 안 아프고, 받고 나서 아무래도 살을 이렇게 흡착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받고 나서 살짝 붉어지고 피부가 약간 붓는 느낌은 살짝 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오래가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딱 시원한 정도로 엔더플러스는 2회 정도로 했는데, 사실 엔더 1회하고 2회 했을 때쯤에는 이미 제가 정말 많이 풀린 상태였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저는 느끼진 못했는데, 사실 그 후관리 중에서 엔더플러스를 되게 많이 풀어주는 거라고 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엔더플러스를 고주파 안 하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팔뚝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세게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기간부터 그 엔더플러스를 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가 봐요. 막 팔이 더 자극을 받고. 그래서 고주파 같이 큰 파장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엔더로 한번 또 그 미세하게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더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그래도 한 달 지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수술에 육회 관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고주파 2회, 엔더 2회, 카복시 2회로 했는데, 카복시가 이제 2회 남았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 팔뚝살 빼려고 제가 막 다이어트 역사 같은 걸 말했던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엔 제가 껴놓지도 않은 시술이었어요. 너무 하찮은 시술이었어가지고 그 효과도 뭐 별로 없었고 가격도 안 비싸고 이러니까 그냥 제외했던 시술이었는데, 진짜로 저는 그때도 이게 진짜 극악의 고통이라는 게 진짜 카복시다, 약간 고문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게 카복시였거든요. 그거를 아는 상태로 진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맞으러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일단은 갔죠. 바늘이 이제 팔뚝 단계 하나 둘 이렇게 셋 네 개를 꽂거든요. 그 바늘이 들어가는 거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받았을 때도 바늘 들어가는 건 오히려 안 아프고, 바늘이 되게 얇기도 하고, 그 가스가 주입되는 거예요. 팔뚝에 탄소 가스를 주입시켜가지고 얘한테 이제 운동하는 효과를 계속 만들어주는 건데, 진짜로 이게 아픈 게 너무 불쾌한 아픔인 거예요. 너무 불쾌해가지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같이 오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다음 주에 한 번을 더를 이걸 어떻게 받지? 어쨌든 다음 주에 꼭 받아야 되나? 나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길게 받는 것도 아니고 2분을 받는데 진짜 그냥 식은땀이 등어리랑 막 손이랑 막 이마에 아프니까 고통을 막 참느라고 나오는 그 식은땀이, 아무튼 근데 또 카복시만큼 또 효과가 좋은 게 없대요. 뭐 그러니까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엔더 다음으로 많이 풀리는 효과를 느꼈던 게 카복시라고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고주파 2회만으로도 일단 많이 풀렸었고, 그런 다음에 엔더 1회였나? 그것만으로도 그 20% 남았던 게 진짜 많이 줄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카복시 이거 1회를 남은이 첫 번째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차라리 이거를 진짜로 안 받을 생각을 했었어요. 또 다음 주에 이제 어차피 그 식욕 억제제 그 약을 처방 받으러 가면서 또 받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 5회쯤 했을 때부터 익숙해지더라고요, 이 고통이. 그리고 그 한 번 이거를 맞을 때 얘가 막 진짜 무슨 불의 옥잠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 어쨌든 간에 등도 막 이렇게 빵빵해지고 여기도 막 얘가 막 부어 터지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관리해주시는 분께서 막 이렇게 등을 톡톡톡톡톡 막 팔 같은 데도 막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잘 퍼지고 좀 고통이 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도 일단 모르는 상태였다가 진짜 잘 치는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관리해주시는 분 중에 진짜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분이. 이 퍼지게 하는 그거를. 근데 이것도 진짜 실력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잘 쳐주니까 세상에 그날 처음으로 이게 좀 괜찮네, 맞을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적응이 된 것도 있겠죠, 제가 그 고통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지금은 뭐 맞으라면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쾌한 거는 있고 똑같이 싫죠. 근데 그거를 좀 잘 쳐주시는 분을 만나면 좋다.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그분한테만 맞고 싶은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어쨌든 간에 카복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멍이 들긴 해요. 어쨌든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그 빼면서 이렇게 피도 슬쩍 나고, 되게 심하게 들 땐 저 이렇게 되게 크게 든 적도 있었어요, 멍이. 그래가지고 이런 후관리 같은 것도 기간을 생각해서 할 거면 좀 진짜 딱 겨울에 그 많이 살 오픈을 안 하는 시기에 하는 것까지도 하면 좋겠다. 어차피 겨드랑이 흉터 때문에 막 되게 오픈을 많이 하지 못할지라도 그 카복시를 맞아도 멍이 드니까
좀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은 좀 오픈을 많이 안 하는 시기에 하는 게 좋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하복씨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이러면 되게 좋대요. 가스가 어쨌든 들어가서 빵빵해졌던 팔이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날까지도 되게 미묘하게 남아있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후 관리 안 받아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한 달에 2번 정도 가가지고 받고 있어요. 어차피 카복시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계속 제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그 이점인 것 같아요. 후 관리를 받는 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얻는 정보도 많고 그 후 관리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주시고 그러시는 것들이 또 한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 관리 그 받는 거는 너무 좋았는데 카복시는 진짜로 진짜 눈물 나온다. 그러니까 진짜 우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한 번 맞고 안 하시는 분들도 100% 있을 것 같아요. 고주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엔더까지 하고 나서는 정말 거의 다 풀렸었어요. 고주파랑 엔더 정말 많이 추천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제 후 관리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봤을 때 고주파로도 안 되고 엔더로도 안 되셨던 분은 카복시로 정말 많이 효과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다 중요한 관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진짜 그걸로도 안 되고 진짜 심하게 뭉치신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해주는 체외충격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가 효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후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달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는 진짜 2kg를 빼가지고 팔뚝 비교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한번 열심히 살을 한번 빼볼게요. 그리고 저번에 막 DM으로 많이 물어보셔도 된다고 했더니 진짜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오히려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사실 수술을 이미 한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궁금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시는 게 오히려 반갑고 DM을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냥 편하게 DM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